사실 교권이 바닥이니 뭐니 하는데 그렇게 만든 장본인 양반들은 저희보다 윗세대 교사분들로 우리 또래 교사들은 그래도 촌지며 애들에게 손도 잘 안 대고 제법 교사답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릴 때 몇몇 교사 때문에 선생하면 이부터 갈리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후배들 보면 짠합니다. 솔직히 요즘 학부모들은 자기 부모가 당한 시절 이야기를 자기 아이에게 이입하면서 학교 선생님들을 몰아붙이는데 그놈의 애 기살린다고 애를 망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칭찬 좋지요. 하지만 그것은 잘한 일에 칭찬하라는 소리지 못한 일에도 칭찬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꼭 보면 공부 못하던 엄마들이 애를 망치더라고요. 우리 동생네가 아들 하나에 딸 둘인데 애들 셋 다 명문대 들어갔거든요. 제가 5살 어린 남동생 뒷바라지 한다고 겸사겸사 교사 생활을 시작했지만 보람있게도 동생은 대기업 들어가 지금은 임원도 되고 장가도 잘 들어서 잘 삽니다. 하여간 그 집 아이들 얌전하고 모범생이지만 애들이 한번 부모하고 붙었다 하면 요란했습니다. 우리 조카들 삐딱선 타는 것 보면 아마 놀라실걸요.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해 학교에서 선생들이 알아서 절절매고 이뻐하니 애들 사이에서도 위세가 대단했는데 부모한테도 그 버릇을 못 버렸는지 눈가 뒤집고 들이대는데 고3 되는 설 명절에 기어이 우리 집에서 또 재수씨와 한판 붙어떨었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큰엄마 도우라는 재수씨에게 얼굴 치켜들고서 고3이니 공부해야 되는데 뭐하러 여기 데려와서 일 시키냐고 악을 쓰는데 제가 봐도 저 녀석 모범생 맞나 싶게 달라지더구만요. 결국 눈 돌아간 재수씨가 따귀 한번 올려 붙였습니다. 헉 아시죠? 요즘 엄마들은 아마 이 장면 보시면 학대니 뭐니 하실 겁니다. 그러나 문 탁 닫고 우리의 방에 들어간 조카딸은 5분 만에 정신 차리고 나와서 재수씨에게 엄마 죄송해요 하였고 저와 아내에게도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이죠. 재수씨는 또 그런 조카를 붙들고 내가 미안했다 둘이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답니다.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명문여대 메이퀸 출신이니 못 배워서 딸에게 손찌검한 것은 아니랍니다. 지난 세월 탄탄하게 엄마의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아이들은 수많은 가지를 뻗는 나무입니다. 똑똑한 아이일수록 뻗친 가지가 많은데 좋은 방향으로 뻗친 가지가 있지만 나쁜 가지도 많습니다. 이 나쁜 가지를 전지갑이 들고 쳐내는 것은 부모인데 텔레비전에서 전문가가 애 기살리라 한다고 이것마저 안 하니 답답합니다. 게다가 저 잘할 때와는 다르게 방문 닫으면 펼쳐지는 못된 인터넷 세상은 아이를 순식간에 물들게 만들죠. 엄마들 아마 요즘 애들이 뭘 보고 있는지 모를 겁니다. 돈 번다고 바빠서. 5살밖에 안 되는 아이에게 스마트폰 들려주고 엄마들은 수다 떨기 바쁜데 솔직히 딱이 맞은 조카딸이 학대니 뭐니 신고한다고 나대지 않고 잘못을 인정한 것은 10수년의 세월을 거슬러 아이를 끼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느낀 점에 대해 한참을 대화하며 사고를 바르게 정립해준 엄마인 재수씨 때문입니다. 그런 엄마였기에 극단적인 분노 표출을 하다가도 금방 자기 잘못을 깨달았던 것이죠. 잔소리가 길었죠. 저는 이 교권 추락하는 시대에 그래도 정년을 맞이하여 나왔습니다. 비록 20년 전부터 시작한 스트레스성 탈모로 머리가 홀랑 빠졌지만 말입니다. 아이 좋아해서 시작한 일이지만 나올 때는 치를 떨게 되었는데 얼마 전 한 아이에게 찍혀서 불명예스러운 누명까지 쓰고 잘릴 뻔하기도 했습니다. 쓰레기 버리길래 그걸 보고 제가 주워라 한마디 했더니만 앙심 품고 여자애 두셋이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았지요. 다행히 아이들이 말한 시간에 저는 교무실에서 청소 중이었고 아이들은 학교 앞에서 떡볶이를 먹던 중이었죠. CCTV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오히려 애들이 시인을 하고 잘못을 비는데도 부모들이 하나같이 애가 그럴 수 있지 그런 걸로 부모까지 부르냐고 합디다. 이러니 애들 욕할 것도 아니죠. 부모가 애들을 그렇게 키우고 비호하거든요. 아버지 이제는 엄마하고 소일하시며 여행이나 다니세요. 연금도 나오겠다 돈 걱정일랑 마시고요. 머리 더 빠지시면 곤란해요. 저까지 대머리 누명 쓰잖아요. 너희 아빠 집안이 머리는 풍성해. 너희 아빠 혼자 머리 빠졌어. 그러니 그 걱정은 말어.
하긴 그 세월이 그만뒀다고 금방 잊혀지고 머리 나겠냐. 에휴, 끝만 같다 나는. 동료 교사들 아민이 신경성이니 병 얻어 그만들 두는 세상에 머리카락 내주고 용케 잘 버티셨지. 대단한 양반이야 하여간.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젠 마음 편히 삭히시라고요. 요즘 애들도 애 아니고 학부형도 뭐 다들 무슨 선생이라면 내 새끼 당장이라도 어떻게 할 사람으로 알잖아요. 저도 동료들 보면 한숨 나요. 애 무릎에 멍이 든 거 보자마자 놀이방에 달려가서 따졌다는데 애 말로는 집에서 다친 거래요. 자기 엄마 있을 때 엄마도 봤다는데 바로 뽀로로 보여줘서 아픈 줄 몰랐는데 멍든 거죠. 그렇게 소중하면 그냥 집에서 끼고 있지 엄마가 쉬고 싶다고 굳이 4살짜리 놀이방 보내고 어쩌란 건지. 하여간 지금은 애고 어른이고 사람하고 엮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그렇다고 불쾌한 티는 내지 말고 그랬니 하고 넘겨. 괜히 양심 품을라. 그리고 내 나이에 집에 있으면 늙어. 너희 결혼시키고 신세 앉으려면 돈은 있을수록 좋고 한 푼이라도 벌 수 있을 때 벌어놔야지. 매달 나오는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돈 가치는 시시각각 떨어지잖냐. 10,000원이 5년 전 10,000원이 아니야. 앞으로는 더 하겠지. 남들은 이제 연금 나오니 좋겠다고 하는데 모르는 말입니다. 결국은 교사 시절에 월급에서 떼어둔 돈 받는 것에다 이 연금도 퇴직하고 바로 안 나오고 3년 후에나 나온답니다. 결국 3년 동안은 손가락 빨아야 하는데 매일 일하던 사람 일 안 하는 이 시기 거의 병 없고 나자빠지니 솔직히 연금을 고스란히 받을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는 나 편히 먹고 살자고 한창 돈 벌기 시작하는 애들에게 돈 내놓아라 할 수 없어 취직 자리를 알아봐 2주일 만에 곧바로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옆집 사시는 형님 따라 처음 일을 시작하며 가슴이 두근두근했는데 혹시라도 아는 사람 만날까 싶은 마음 반에 진상에 대한 두려움이 반이었습니다. 이게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를 일입니다. 저야 어차피 서비스직이나 다름없는 교사에 소개해주신 형님 얼굴 봐서 더욱 잘하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먼저 인사하고 빗자루 들고 주변 정리하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죠. 저는 이 일이 마음에 퍽 들었습니다. 동료들은 편했고 모자를 항상 써야 했기 때문에 모자만 안 벗으면 10년은 젊어 보였기 때문이죠. 형님이 소개해 주신 것도 그렇지만 평생 평교사라는 말에 동료들이 텃세 없이 선을 덜 그으시고 잘 대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입주민들이 가관도 아니었죠. 무슨 불가촉천민 보듯이 제 인사를 받는 아이가 화답을 하자 엄마가 끌고 가더라고요. 그때 참 서러웠습니다. 보기에는 순해 보이시는구만. 의외로 강단이 보통이 아닌 모양입니다. 요즘 교사 정년 퇴임 힘들다던데 애들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하도 시달려서 건강도 잘 안 따라주는데 게다가 기사 보니 요즘은 어린 교사들도 그렇게 싸가지가 없다면서요. 나이 든 교사는 알아서 나가야지 연금까지 받아 챙기냐고 눈총 준다더만요. 우리 딸이 평생 꿈이던 임용고시 붙고 그렇게 좋아하더니만 1년도 채 못 채우고 그만뒀어요. 징그럽더만. 어떤 옆에 내가 우리 딸이 주말에 친구들하고 놀면서 입은 옷까지 트집을 잡고 늘어져서는 한동안 골머리 썩었어요. 내가 누군지 말 안 하고 뒤통수 갈겨주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결국 집사람까지 알아누워서 못 해먹겠다고 관두더라고요. 말도 마요. 우리 며느리 하는 거 보면 아주 난장도 그런 난장이 없어. 남들 다 낳는 애기 가지고부터 유세가. 그래 우리 집 애기 가졌으니 나야 좋고 대견해요. 그런데 막말로 아무 상관없는 남한테 왜 그렇게 들이대는지 부끄러워 죽을 뻔했네요. 말끝마다 뱃속 애기 때문에 어쩌고 그러더니 낳아놓고는 애기가 먹을 거니까 어쩌고 애기가 쓸 거니까 어쩌고 하나 더 사 먹여라 하면 돈 아껴야 한대요. 그래 돈 없는 우리야 입 닥쳐야지 뭐. 그런데 그렇게 알뜰살뜰한 애가 우리 마누라가 산후조리 해준다니 싫다고 하더니 일주일에 1,000 얼마짜리 거기 들어가 있었잖아요. 산후조리원? 말이야 방구야. 그거 결국 우리 아들이 냈으니 죄진 것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그 소리 듣고 기함을 해서 300만 원 해줬는데 바로 그날 퇴원하며 보는 데서 마사지 비용이라고 날아갔어요. 에휴, 그러면서 꼴랑 몇만 원밖에 안 나오는 식당에서 애기가 먹을 거라고 하고 있고 지들 말로는 그게 알뜰한 거라고 정보 교환한다는데 그렇게 맹한 엄마들이 모여서 그렇게 정보랍시고 주고받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는 딸한테는 절대 맘카페인가 그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들 돌려 입주민 중에 한 축인 젊은 엄마들 욕을 하는데 한 분만은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길래 참 사람 바르네 달리 보고 있는데 이분이 한숨을 푹 쉬며 말씀하시는데 웃기기도 하면서 참 사람들 한치 앞을 모르고 어째 이렇게 사나 기가 막혔지요. 말도 마요. 우리 딸이 그러고 다닙니다. 아버지인 내가 경비인데 요것이 자기 신혼집 경비 할아버지한테 내가 동병상련이 들어서 고생 많다 인사했더니 그러지 말라고 말려요. 기어 오른다나. 야 나도 경비야 했더니만 그건 그거고 저 할아버진 또 다르대요. 굳이 알릴 것 없다면서 말도 섞지 말래. 괜히 얕보인다고. 내가 심간 불편해서 그냥 나왔어요. 경비 딸도 그럽디다. 망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원. 제가 보는 곳은 평수가 큰 곳과 작은 곳으로 나뉘는데 평수 큰 곳은 그나마 사람들이 인심이 있습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사회생활하며 미우나 고우나 베풀 줄은 압니다. 그런데 작은 평수 사람들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오는 것까지 막습니다. 공용으로 들인 머슴 취급하면서 하나라도 남들보다 부려먹을 생각밖에 없답니다. 저보고 대단하다고 하는 게 제가 맡은 작은 평수 입주민 아가씨 하나 때문에 그럽니다. 언니하고 둘이 살다 결혼해 나가고 지금 혼자 사는데 두 자매가 유난스럽다고 경비분들이 치를 떠는데 다른 주민들에게도 유명합니다. 저번 여름인가 큰 평수 주민들 사이에서 돈 모아서 경비실에 작은 에어컨 하나씩 달아드리자 말이 나왔다는데 이 아가씨가 관리실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피웠답니다. 아니 왜 자기들 마음대로 에어컨을 단대요. 막말로 경비 아저씨들이 한 게 뭐가 있다고요. 그거 달아놓으면 안 그래도 일 안 하는 양반들이 퍼질러 자고 더 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기세 어쩔 건데요. 생색은 관리실에서 내고 돈은 결국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거잖아요. 에어컨은요 저기 1단지 사시는 주민분이 30대 무상으로 기증하신 거예요. 안 그래도 고령인 분들이 작은 경비실에서 일하시다 쓰러져 기산하면 아파트 망신이라고. 그래서 에어컨 살 돈은 굳었고요. 전기세? 1000세대 주민분이 나누면 하루 8시간 틀어도 가구당 끽해야 400~500원 나옵니다. 젊은 아가씨가 이러지 맙시다. 아버지 연배보다도 더 나이 드신 분들이 폭염에 고생하시는 생각 좀 해봐요. 우리 아빠는 여름에 에어컨 빵빵한 곳에서 근무하시니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고요. 정 달고 싶으면 그 집 자식들한테 달고 전기세 내라 하세요. 입주민을 뭐 자선사업가로 하나? 경비원 아저씨도 솔직히 너무 많아요. 주야로 들락들락하면서도 하는 일이 없잖아요. 어디 두고 봐요. 결국 대자보 커다랗게 해서 붙였다더구만요. 천문학적인 전기세에 공기 오염된다고요. 곧 세상 사람들 집집마다 다 돌리는 에어컨보다 경비실 근무하는 사람들이 쓰는 에어컨은 지구까지 오염시킬 정도로 독소가 가득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사화 돼가지고 누가 이거 붙였냐고 주민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망신 톡톡히 당했다죠. 심지어 작은 평수 단지 주민이 대자보 붙였다는 소리에 맘카페까지 욕을 엄청 먹었답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가 왜 이렇게 득달같이 눈을 까뒤집고 반대하고 나섰냐 하면 저 때문이죠. 제가 처음에 입사해서 입주민들에게 인사를 꾸벅꾸벅 하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무안해서 그냥 잘 부탁드린다고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입주민 할머니가 이분 학교 선생님이셨다고 너 좋아하는 엘리트라고 하니 입을 삐죽하더라고요. 왜 저번 경비 아저씨는 대놓고 흠잡을 수 있었는데 이번엔 힘들 것 같아 마음에 안 들어요? 주말에는 뭘 그렇게 배달을 시켜 먹는가 모르겠는데 그 뭐냐 별점 그거 하는 집이라며? 시끄럽다고? 저기 앞에서부터 오토바이 세워놓고 오랬다고. 앞에 큰 평수 주민도 그렇게 하는답디다. 그렇게 살지 마요 아가씨. 동네 부끄러워. 아휴, 언니 시집가고 조용해지려나 했더니 더하네 더해. 할머니가 뭔데 출근하는 사람 붙잡고 이래라 저래라 해요. 짜증나 진짜. 제 짐작엔 이 일과 제가 학교 선생님이었다는 것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별로 맞붙을 일도 없던 그 입주민 아가씨가 시비 걸어온 게 그 직후였으니까요. 보통 다른 이들은 잡아도 우리는 택배 기사님은 안 잡지 않습니까? 내내 문 앞까지 배달해 줬다는데 경비실에 맡겨두라면서 2리터짜리 물을 5묶음이나 내려놓은 그날 시작되었죠. 이상하네. 항상 2묶음씩 문 앞에 놔달라고 하더니 오늘은 5묶음이라 웬일인가 다시 봤는데
경비실에 놓으라고 하네요. 이 여자 하란 대로 안 하면 막 전화해서 따져서 골치 아픈데 묻기도 그렇고 일단 여기다 놓고 갑니다. 뭐라고 하면 경비실에 맡기라고 해서 그렇다고 말씀 전해주세요. 알겠어요. 어디 가져갈 모양이죠 뭐. 잘 가요. 오래 보지는 않았어도 서로 고생하는 입장이라 군것질거리 나누며 바로 친해진 택배기사가 그렇게 가고, 그날 오후에 퇴근을 해 쉬고 있는데 그 아가씨가 씩씩거리며 전화를 했습니다. 미련하게 택배기사가 그렇게 놓고 간 것을 그대로 경비실에 두면 어쩌냐는 것이었죠. 아저씨, 아니 물 5묶음을 경비실에다 두고 가는 걸 그대로 보고 있었어요? 누구? 218호 아가씨? 아까 기사님이 경비실에 맡겨두라고 써있다고 자기도 어쩐 일인지 모르겠다면서 들여놓고 갔어요 그거. 평소에는 2묶음 시키는데 오늘은 5묶음이라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분명 연유가 있겠거니 하고 그렇게 놓고 나도 그리 알고 있었는데요. 아니요, 이거 제가 쓸 거거든요. 아니 그렇다고 남 마실 물을 경비실에 방치하고 퇴근하시면 어떡해요. 이거 당장 오셔서 우리 집 문 앞에 가져다 놔요. 다른 아저씨 시키지 말고 반드시 일 저지른 아저씨가 하세요. 알았어요? 지금 당장요. 아니 제가 무슨 병자라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안 그래도 꽁꽁 싸매진 물이 경비실에 있으면 어떻다고 그 난리인지 성격 참 이상스럽네 하며 다시 가서 그 집 문 앞에 갖다 놨죠. 동료 경비가 뭐 놓고 갔냐 묻더니만 물을 직접 올려다 달라고 하더라니 돕고 나서는데 또 그러다 들키면 트집 잡힐 것 같아서 그만두어라 하고 제가 다 올렸죠. 비록 2층이지만 엘리베이터를 쓰면 되니까요. 그런데 다음에 물 배달할 때 그 택배기사가 혀를 차더니 여전히 경비실에 맡기라고 써져 있지만 무시하고 문 앞에 가져다 놨다가 또 한바탕 전화로 뜯겼다고 하더라고요. 택배기사는 저보고 그 여자하고 무슨 일 있었냐며 아저씨 찍혔다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가씨는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저 고생시키려고 내내 집 앞에서 받던 물을 일부러 경비실에 맡긴 거였습니다. 택배기사가 처음에 자기가 안 갖다 놓았다면서 경비 아저씨가 올렸나 보다 했더니 CCTV로 확인하겠다고 서슬이 펄해서 결국 이실직고 했다는 거죠. 결국 근무 시작하자마자 그 구역의 머리에 꽃 꽂는 여자로 통하는 그 아가씨에게 찍힌 저는 마치 그 경비대장이라도 되는 양 세세하게 지적하고 나서는 요구를 들어주며 신경 써가며 일을 해야만 했죠. 괜시리 다른 수의분들에게 불똥 튀지 않게 나 하나 참으면 된다 생각했습니다. 저만 보면 위아래로 훑으며 못 잡아먹어 안달인 그 입주민은 이미 유명인사라 다른 나이 드신 주민분이 저를 챙기셨죠. 그래서 더더욱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눈치였습니다. 간혹 야간 근무까지 3교대로 뛰는 경비 일을 하며 머리는 점점 빠지고 연금 나올 때까지 버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야간 근무 타임이라 안 그래도 늦게 출근을 해서 그 아가씨를 안 봐서 다행이다 하고 있었는데 데이트하다 늦은 모양인지 남자 하나와 걸어오는데 어느 재수없는 놈이 저런 여자를 만나나 유심히 봤더니 망할 내 아들놈이었죠. 자리를 박차고 한달음에 뛰쳐나갔죠. 혼자 총각 귀신으로 늙히는 한이 있어도 저런 애를 절대로 아들놈 곁에 둘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가씨는 왜 나와서 아는 척이야 하는 눈으로 저를 위아래로 꼬라보았는데 뒤에서 아들이 아빠? 하며 놀라는 소리에 꽤나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죠. 네가 여기 웬일이냐? 일부러 어느 아파트라고 말 안 했는데 너 근데 혹시 이 아가씨하고 사귀냐? 예? 예, 여자친구요. 3개월 썸 타다가 얼마 전부터 정식으로 시작했어요. 아빠 잘 아시겠다. 2년 되어가죠? 여기서? 유란아 놀랐지? 우리 아빠셔. 아, 그러시구나. 교사로 일하시고 퇴직 후 소일하신다고만 들었었는데 저는 출퇴근만 조용히 하는 사람이라 잘 모르실 거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아들이 왜 이런 아가씨하고 어울리나 했더니만 남들에게는 본성을 숨기고 조신한 양 연기를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 오고부터 내내 일부러 경비실로 물을 배달시키고 굳이 저를 시켜 자기 집 문 앞으로 운반시킨 갑질 최고봉이었던 아가씨의 말에 화가 치밀어 호웃음이 절로 나왔죠. 저는 일단 이 아가씨에게 회사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S그룹 다니거든요. 왜 아빠답지 않게 그런 신뢰되는 질문을 불쑥하세요. 그런 질문은 다음에 해요. 언제 시간 내서 정식으로 인사 올릴게요.
우리 사귄 지 얼마 안 돼서요. 그래, 사귄 지 얼마 안 됐대서 지금 실례하는 거야. 나는 처음 본 게 아닌데 처음 뵙겠습니다. 정말 여자친구야, 이 여자가?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 네 엄마가 주말에 밥 먹으면서 그랬지. 애비한테 택배 안 올려줬다고 갑질하는 아가씨 하나 있다고. 아가씨 나 몰라요? 정말 처음 보는 겁니까? 모르겠는데요? 혹시 다른 분하고 착각하신 거 아닐까요? 저는 말없이 핸드폰을 열어 이 유란이란 아가씨가 저를 부려먹는 카톡을 열어 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머슴에게 하듯이 저에게 12kg짜리 묶은 물을 바닥에 굴리지 말고 신문지 깔고 문 열 수 있는 공간 확보해서 차곡차곡 쌓으라면서 지시하는 내용에 2층밖에 안 되는 물 배달하면서 제가 엘리베이터 쓰는 것을 관리실에 잃을 거라는 되도 않는 협박이 담겨 있었지요. 내용을 확인한 아들은 얼굴이 푸르락 하더니 이내 번호를 확인하고는 여자에게 인사도 않고 경비실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연인들이 좋아한다는 불타는 금요일, 그날 밤 저는 아들이 시켜주는 야식을 먹으며 순찰도 같이 돌며 밤근무를 했습니다. 제 앞에선 엄청 착한 척 했거든요. 아버지가 평교사로 은퇴하셨다는 소리 듣고는 교육자 집안이네 해가면서